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김동현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는 자, 대기업의 경력사원의 공채로 통과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자, 나이대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여러 팹리스 업체 개발자분들 혹은 여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 정도 나이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설계하실 때 한 번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이제 1, 2, 3 나이대별로 어떤 커리어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경력사원으로 대기업 공채로 이직할 수 있는 마지노선 나이가 요 정도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역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이대별로 좀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자 대학교나 대학원을 나와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나이가 보통 요 정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이제 바로 졸업하시게 되면은 요 정도 나이 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뭔가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요 정도 나이에 사회에 진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은 한 5, 6년 정도 개발을 회사에서 하게 되면 이 정도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보통 1차 이직을 많이 하는데요. 요 정도 나이는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직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6년에서 7년 정도 회사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뭔가 역량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뭔가 해볼만 하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이대가 사실 요 나이대입니다. 35에서 37세. 요 정도 나이대 개발자를 가장 선호하고요. 이때는 체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배우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개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가장 또 이직을 많이 하는 그런 나이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5에서 37살 사이에 1차 이직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또 몸값을 높인 다음에 이직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나이대입니다. 40에서 42살인데요. 사실 다른 분야의 개발자의 연령대에 비하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베디드 혹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한 10년 이상 개발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칩셋 기반에서 브링업을 해본다던가 3, 4개 정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이 되고 처리가 되는지를 파악해보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개발 환경에서 여러 다양한 배포판에서 개발을 좀 해보는 경력을 쌓으려면 10년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몸값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 정도 나이대 가장 몸값을 많이 올려서 이직을 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44살에서 45살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대기업 공채 커트라인의 사실상의 커트라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기업 공채 공고에서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진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나이에 걸린다라고 주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요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커리어 전략을 짜실 때 어떻게 짜실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요 타이밍을 이제 타겟팅을 해서 역량을 최대한 이제 또 두 번째 이직을 한 시점부터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1차 이직을 준비하실 때 연봉이 많이 뛰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을 여러분이 보면서 역량을 쌓는 그런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프로야구에서는 FA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FA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당연히 커리어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FA가 될 때 가장 타율이 높거나 혹은 방어율이 낮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나이대에 가장 몸값을 많이 올릴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나이를 지정한 건 하나의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지정한 것인데 사실 뭐 40살에서 42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38에서 39에서 뭐 이제 40살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나이 때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참고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나이가 42살이나 43살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분야도 마음에 들긴 한데 워라밸이 괜찮아요. 워라밸이 괜찮은데 연봉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환경에서 편안하게 뭐 만족하면서 지내시는 것도 좋긴 한데 근데 요때 사실상 요 나이가 지나면 몸값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요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로 실력이 좋은 개발자, 초고수 개발자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회사든지 스카우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예외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개발자, 일반적인 대부분의 개발자의 역량을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44살에서 45살 이후에 이 시니어 개발자의 테크트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중요한 또 내용이긴 한데요. 관리 포지션으로 변경한다거나 관리나 개발을 병행하거나 빅테크로 진출하거나 혹은 저같이 프리랜서로 뛰거나 하는 요 4가지 커리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